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영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오늘의 강연 주제가 심장을 되살리고 싶다잖아요. 네네.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는 강연 주제입니다. 네. 네,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은 바이오 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 헬스 중심에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심장 환자를 쭉 진료하고 연구하고 했던 의사입니다. 제 그동안의 삶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제 삶을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심어서 심장을 되살리고 그리고 더 크게 노벨상에 도전하는 좋은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을 통해 노벨상에 도전하는 그런 학자가 나오기를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과터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여기 이곳 스튜디오에 개성여자고등학교 학생 1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근 2년 동안 온라인 강연으로만 찾아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강연자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한 학생의 소감을 들어볼게요. 정지원 학생, 오늘의 소감 어떤가요? 저는 개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정지원입니다. 이렇게 교수님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오늘 강연이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정지원 학생의 떨린다는 그런 소감 들어보았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만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 3분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 오늘의 강연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뜨면 의사, 약사, 교사 가장 타격.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런 직업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긴 하지만 파라다임 쉬프트와 페리시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뭔가 나의 생각들을 좀 바꾸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들을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알프레드 노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인데요. 좀 영어 제목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For the greatest benefit to humankind.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내가 남긴 상금을 주고 싶다. 그래서 노벨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류에 공헌한 공적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하는 의사로서 임상의과학자라고 제 감히 자부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바이오 헬스, 그리고 그 중심에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임상의과학자의 꿈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에 2대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암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심장 동맥이 막혀서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이런 심근경색증 같은 병을 만났을 때 이 심장 동맥이 막힌 심장 동맥을 뚫어서 심장으로 혈류가 잘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혈관 뚫기인데요. 뭐 조금 이렇게 다른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중재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환자는 고통스럽고 하지만 환자가 또 이 고통에서 제가 혈관을 동맥을 뚫어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 또한 환자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심장 동맥 중재 지술을 하면서 저는 참 예측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혈관을 뚫어줌으로 해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아주 예측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를 같이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은 아까 같은 임상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연구를 통해서 뭔가 밝혀지지 않는 일들을, 새로운 것들을 발견 또는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뭔가 그렇지만 이게 확실한 결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예측되지 않는 결과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임상의과학자는 이런 예측되는 즐거움, 그리고 예측되지 않는 결과의 설레움을 다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즐거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대병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전남대병원이어서 11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최고의 진료 교육 연구와 헌신적인 봉사로 의학 발전과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병원에 근무하고 그리고 환자 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어서 노벨상이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영어를 좋아하시면 뭐 제가 이 특정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아침에 저는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그램을 과거에 듣곤 했습니다. 이 조정현 씨인데 지금도 이분이 굿모닝 팝스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오성식 씨라는 분이 굿모닝 팝스를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할 때 항상 뭔가의 즐거움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굿모닝 팝스를 보게 되면 음악을 통해서 뭔가 영어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공부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하고 뭔가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훨씬 더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근무했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이라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연구를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저는 아까 말한 그런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면 이 매사추세츠라는 그 영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이 스펠링 외우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로 알고 있어서 뭐 쉽게 외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단어 잘 못 외우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외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 곳에서 제가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주제에 맞는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꿈을 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이 이렇게 큰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큰 병원이 있고, 전남대병원에도 이렇게 큰 병원이 3개가 존재합니다. 학동에 있는 본원인 전남대병원, 그리고 화순 전남대병원, 그리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의 3개의 병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존재합니다. 오사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커지면 제가 지금 저희 병원 팀에서 광주, 전남에 이제 국립심혈관센터를 현재 유치하여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커 나가서 이제 더 많이 성장해서 정말 심장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의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광주 전남에서 국립심혈관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심장에 관련된 많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 논문을 써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 한빛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 이름이 여러 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큰 영광이지만 또 제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특히 심장을 되살려서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그래도 다 들어보셨고, 중학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심장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심장은 온몸의 피, 특히 이제 피 안에는 산소 영양분이 있죠. 이 영양분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딱 주먹만한 크기로 한 350g에서 400g 정도 되는데요. 2개의 심방, 2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1분에 한 70번 뛰잖아요. 그래서 70번 정도 뛴다고 생각하면 70세까지 약 25억 번을 뛰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니 심장이 조금만 탈이 나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온몸에 산소 영양분을 잘 공급시켜 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심하면은 사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이게 계속 1분에 70번씩 또 많게는 100번 이상 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서 자 70세, 80세 쭉 길게 뛰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심장이 튼튼하게 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심근경색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은 갑작스러운 심장혈관의 막힘으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심장 동맥도 막히고 이제 거기에 밑에 따라가서 이렇게 꺼맣게 보이는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 아까 잘 뛰어야 되는 심장이 잘 뛰지 못하고 이제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은 참 엄청난 복구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좌측에 보시면 잘 흘러가는 심장 그 동맥이 흐름이 있고요. 저기 위쪽에 보시게 되면 풍선으로 동맥을 딱 막아 놓는 상황입니다. 이 풍선으로 동맥을 막아 놓으면은 그 아래쪽으로 피가 전혀 가지가 못하는데요. 이 반대편에 있는 동맥에서
그쪽으로 피가 흘러가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자, 심장 동맥이 좌측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풍선 검게 된 거 보이시죠? 이거를 꽉 막아서 동맥을 완전히 차단시켜 놓으면 그쪽 아래쪽으로 피가 전혀 안 가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심장 동맥에서 자, 좌측으로 피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심장 동맥이 천천히 막히면 이런 측부 혈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전문 용어로 이렇게 생기게 돼서 심장 근육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인데요. 이 동맥이 이 안에 그 노란색이 기름 덩어리입니다. 이 기름 덩어리를 싸고 있는 섬유막이 터지는 거 지금 보이신데요.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혈액에는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이 응집해서 저기 오른쪽에 빨갛게 돼 있는 것이 혈전인데요. 이 기름 덩어리가 터져서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병이 아까 이야기한 동맥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인데요. 이제 아까 우리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동맥이 천천히 막히면 이렇게 측부 혈관이 발전해서 동맥 그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심장 동맥이 갑자기 막혀버리면 이제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호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근육이 썩어 들어가서 검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근경색증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심장 동맥이 막혀서 근육이 썩어 들어가니 심장 동맥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심장 근육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근경색증은 혈관, 심장 동맥을 보호하고 또는 심근을 보호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뭐 이런 페이퍼 혹시 이런 논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여기도 중학생도 있고 아마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이처 이런 논문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좋은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보호하는 효과들을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아주 이제 과거 이야기긴 한데요. 아까 제가 심장 동맥을 뚫어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처음 이루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면 1977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위스 분이신데요. 안드레아 그린치히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이런 심장 동맥, 여러분 보시면 여기 A, B, C, D가 있죠. 근데 보시면 A에는 그 동그라미 있는 흰색 동그라미 보면 심장 동맥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자, C로 보시면 C에서는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서 이제 혈관이 많이 확장돼 있는, 물론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 이제 촬영한 거긴 하고 이제 D는 또 한 23년 뒤에 또 한 번 찍어봤는데 여전히 확장돼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977년도에는 이 심장 동맥에 인간이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7년도에 처음 시작한 분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심장 동맥을 뚫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벌써 한 45년 정도 지난 현재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많은 의사들이
이런 심장 동맥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그 심장 동맥의 어떤 중재술, 혈관 뚫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좀 무섭게 보이시죠? 이 안드리 그린치라는 사람이 좀 무섭게 보이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는 굉장히 이분을 존경하는데 이분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본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 했던 자기 어떤 족보적인 기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도 이제 미국에서 자기의 기술을 다른 병원에 알려주기 위해서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경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좋은 일들을 남들에게 전파시키고 공유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드리 그린치라는 사람이 처음 심장 동맥을 뚫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 혈관에서 기름 덩어리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들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가 풍선, 이제는 풍선에다가 처음에는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걸 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런 스텐트라는 풍선을 품은 스텐트를 유치시켜서 풍선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하고 확장된 혈관의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혈관이 많이 막혀 있었는데 네 번째 혈관에서는 스텐트 삽입 후에 확장된 혈관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이제 심근경색증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이제 여기 아까 말한 심장 동맥의 중재술인데요. 이걸 시행한 심근경색증 환자의 항혈소판제제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이야기한 좋은 논문에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보호함으로 해서 심근경색증의 환자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초기에 이 말씀 드렸죠.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심근경색증. 그래서 심장 혈관이 이렇게 천천히 막히게 되면 측부 혈관이 생겨서 근육이 썩어 들어가기 전에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갑자기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였잖아요. 한 반 정도 막힌 기름 덩어리에서 기름이 터져 나오면 혈소판을 응집시켜서 혈전이 생겨서 심장 근육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심장 동맥이 다 막히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혈관을 아무리 잘 뚫어놔도 근육이 썩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심장 기능이 망가지는 심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혈관도 보호해야 되지만 근육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혈관도 보호하고 심장 근육도 보호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거는 영어로 써져 있어서 제가 잠깐 번역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많은 논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령을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두 가지 사망 원인, 암과 심혈관 질환, 둘 다 나이가 많이 들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치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최고령 국가가 되게 되면 사실은 심혈관 질환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삶을 더 개선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발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심장혈관의 막힘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급성 심근경색증, 2번 뇌졸중, 3번 부정맥, 4번 고혈압. 이렇네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맥경화반 파열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이 심장혈관 뚫기 이런 일들이었죠. 또 이제 이런 심근경색증이 생겨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돼서 심장 동맥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이때 다양한 약물들을 써서 어떻게든지 근육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 동맥 질환, 특히 심근경색증은 이렇게 혈관도 보호해주고 또는 근육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으로 해서 자, 어찌 보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심장을 다시 정상으로 되살리게 할 수 있는, 심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아까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내과에 가서 이제 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 2년간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도에 제가 배움을 받았던 이 하버드 의과대학 심장내과에서 제의 연구를 이분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새로운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배웠던 곳에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다시 가서 그분들께 저의 의견을 만들고 제의 연구를 소개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배움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꿈나무가 성장하여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의과학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또 이제 다음에게 다시 또 배움을 많이 받아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꿈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맞이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 하버드 의과대학은 보스턴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데요. 광주하고 이 보스턴과 심장학 심포지움을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그 약간 나이 드신 그 분이 안토니 로젠스와이그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제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지금도 계속 광주 보스턴 심장학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론 저희는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어떤 그 의사 과학자들하고도 제가 교류를 하고 있지만 특히 광주의 어떤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또 저의 많은 연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본 순환기학회 초청 강의를 받아서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제가 이런 혈관을 보호하는 연구라든지 근육을 보호하는 연구를 할 때 제가 주로 연구했던 그런 이제 그 모델은 동물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물은 사람과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사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에 도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잠깐 제가 아래쪽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자가 재성 및 자가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원 세포 집합체.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자, 여러분 피부나 여러 가지 근육 세포는 이미 다 자라버린 그런 하나의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의 처음에 시작되는 세포로 우리가 돌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돌리게 하는 세포로 저희가 세포를 돌려서 이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혈관세포, 근육세포를 만들어서 심근경색증의 혈관의 상태, 근육의 상태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는 이제 자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세포가 되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의 모델이 돼서 자, 아까 같은 심근경색증의 혈관 보호나 그리고 근육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장기 유사체라고 합니다. 오가노이드, 휴먼 오가노이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오가노이드가 뭔지, 그래서 휴먼 오가노이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최근에는 자, 이런 심근경색증의 혈관 보호, 근육 보호 이런 것들을 또 더 강력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자, 유전자 가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가해 기술이 좀 어려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DNA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세포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관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 배열된 그런 유전자 배열에 의한 하나의 어떤 기능의 형태를 띨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유전자 배열이 되게 되면 이제 유전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못된 유전자 배열을 잘라내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그런 유전자 질환도 지금은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여서 심근경색증의 여러 가지 혈관 보호나 심장 근육의 보호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놀랍게 발전시킬 수 있어서 정말 물론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이제 완전히 심장을 되살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커 나가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정말 심장을 완벽하게 되살려서 정상 심장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아주 그 성체 세포를 아주 이 성체 세포가 태어날 때의 그런 원시 세포로 바꾸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것을 연구한 일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성체 세포를 만능 유도줄기 세포로 재프로그램을 시키는 기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시냐 교수가 있습니다. 자, 2012년에 받았는데요. 자,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폭스바겐 여러분 차 한번 가끔 보셨죠? 자, 근데 이 폭스바겐의 V가 비전이라는 나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W는 자, 워크 하드에서 자, 일을 열심히 이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진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지만 BW를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폭스바겐을 타고 다닌다는 그런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31대 1. 자, 현재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31분이 계신답니다. 대한민국은 한 분이 계시죠. 과거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 심장을 되살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먼 훗날에 자, 대한민국의 31을 넘어서서 50, 100이 되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임상의과학자 이야기를 드렸죠. 자, 임상의사들에게는 환자를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그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우리 그 바이오 헬스 제가 이야기한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린다는 바이오 헬스는 사실은 환자의 생존을 올리는 일을 하는 일이 결국은 바이오 헬스의 중심이 되는 일인데요. 이 병원이 아까 중심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병원에 근무하면서 임상의사로서 환자 샘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초 과학자들과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이제 우수한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초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거에 어떤 논문에서 자, 한국인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의성을 갖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아까 제가 서두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좋은 직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창의성을 가지고 얇고 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이런 노벨 생리학상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뭐 지니어스, 천재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금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들과 협업하며 능동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호기심 많은 낙천주의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열심히 하는 것들이 훨씬 자기를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동료들과 협업하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았던 마이아트 플랫폼 기반 심부전 제어 및 치료 기술 개발은 이런 심근경색증의 환자의 특히 심장 근육 보호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저하고 이와 같은 연구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연구 사업단입니다. 세포재생 연구 사업단. 자, 제목같이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이 재생이라는 말이 다시 살린다는 그런 말이 돼서 세포재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세포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한 혈관 세포 그리고 심장 근육 세포 그래서 심장을 되살리게 하는 연구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하려고 했지만 좀 이 분야 자체가 좀 딱딱한 분야가 되다 보니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아시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장을 그렇게 전공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또 환자들을 통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심장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저의 그 소망을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서 좋은 그런 의사 과학자가 돼서 또 이러한 일들을 제 뒤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네.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학생들과 함께 강연을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강의 여러 번 해봤지만 관중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제 할 수 없고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특히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 10분의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뭔가 저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마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중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심장혈관의 막힘으로 인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질환은 이라는 돌발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네네.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아, 뭘까요? 예, 그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심장 혈관이 갑자기 그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어서요.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HD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현장에서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여자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고가라입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면서 확장성 심근병증에 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정확한 치료법과 그 병의 진단 과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학생 수준이 굉장히 높으네요. 확장형 심근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확장형 심근증은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급성 심근경색증하고는 조금 다른 병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동맥이 막혀서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병이니까 원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원인 질환이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일 수 있는데 방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확장형 심근증은 심장 근육에 문제가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점점 확대되고 이렇게 구 모양으로 돼서 심장 기능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병이 확장형 심근증인데요. 사실 확장형 심근증은 이제 기본적인 치료 약제로는 여러분 좀 어려우시겠지만 뭐 베타 차단제 같은 그런 이제 아니면은 그 안지오텐신 그 전환 효소 억제제 같은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그런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보신 바와 같이 심근경색증은 원인이 확실히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을 뚫어주면 이제 심장 근육이 좋아질 수 있으니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병일 수 있는데 이 확장형 심근증은 아직도 이 확장형 심근증의 원인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약들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치료의 상황이 멀기만 하고요. 이제 아까 같은 약들을 써서 효과가 없으면 이제 심장 근육 기능을 보조해주는 보조 장치를 심장에다가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심해지면 심장 이식술을 지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확장형 심근증은 치료 원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료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확장형 심근증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스텐스 삼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그럼 스텐스 삼입술 말고도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그 아주 정말 유능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스텐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장 동맥이 막혔을 때 이제 동맥을 풍선으로 확장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심장 혈관이 이렇게 막히지 않고 확대된 상태로 쭉 이제 유지한 그런 이제 중재술인데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막혔을 때 이렇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 수술하는 방법은 자기 몸에 좀 필요 없는 동맥이 있습니다. 또 정맥이 있습니다. 물론 100%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동맥, 정맥을 좀 잘라내서 이 막힌 혈관, 길, 이 주위로 새끼를 하나 내는 겁니다. 새끼를 내게 되면 자기가 가는 길이 막혔더라 하더라도 이 새끼를 통해서 혈류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심장 동맥 우회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막힌 심장 동맥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두 수술법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스텐트의 어떤 그런 상황들은 이제 내과 의사가 주로 하는 그런 스텐트 삽입술이고요. 이거는 이 팔, 이게 손목에 있는 동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목 동맥이나 아니면 고동맥이라고 해서 이 대퇴부에 있는 동맥이 있는데요. 이 동맥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열지 않고 심장 앞에 여기 흉곽을 열지 않고도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까 심장 동맥 우회술은 이제 좀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흉곽을 열고 이 안에 있는 심장을 보이게 해서 이제 우회하는 그런 우회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 되겠죠. 하지만 직접 보고 연결해 주는, 또 자기 동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만 잘 되면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장 동맥을 뚫기가 조금 쉬운 그런 이제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하고, 그걸 뚫기가 좀 어렵고 좀 복잡하고 여러 혈관이 막히면 이런 심장 동맥 우회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성여고 3학년 유승희입니다. 아까 강연 내용 중에 심부전이 발병했을 때 치료법으로 심장 보조 장치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심장 보조 장치를 이식하게 되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심장의 치료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심장이 이제 잘 박동이 되게 하려면 심장 근육이 잘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아까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심장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심장 근육의 수축 기능을 잘 못하는, 특히 이러한 이제 심부전의 상황에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심장 보조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을 잘 수축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이때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심실, 특히 좌심실에서 피를 품어내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피가 나가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펌프 기능을 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대신해서 역할을 해서 심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피를 품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이런 보조 장치가 사실 보편화되기에는 보조 장치의 기능이 한정이 있고, 또 아직도 그 배터리의 어떤 그런 역할의 한계,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수명이 오래 갈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심장 보조 장치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방세진입니다. 현재 기술로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 참 어려운 질문들 하시네. 자, 인공장기. 자, 인공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두 가지가 되겠죠. 심장 이식 수술도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종,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 심장, 특히 이제 그런 그 뇌사 상태, 이런 뇌는 죽었지만 심장이 살아있는 그런 뇌사 상태의 사람에게서 심장을 받아서 이제 심장을 이렇게 넣게 하는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인공장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장기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그 보조 장치는 저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완전 인공 심장, 사람의 인공 심장을 만들어서 이걸 대신해서 넣어줘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수명이 굉장히 길게들 쓸 수 있는 그런 인공장기의 가능성은 지금 계속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그런 인공장기가 사람 심장의 망가졌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또 상황도 있습니다. 이제 인공장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접 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인공장기 말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심장이 아닌 그 다른 동물의 심장을 저희가 그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장기라고 하는데요. 그 이종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동물의 심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그런 항원에 대한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이 좀 중요한 이슈가 돼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동물의 항원성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제 이종 장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런 장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방금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공 장기 그리고 이종 장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대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진짜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에 이어서 온라인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나예경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혈전이나 협심증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증상이 있어도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추후에 심장 관련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실은 아주 드물게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의 어떤 상황은 이제 아까 제가 우리 확장형 심근증 누가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심근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오게 되면 이 심장 근육의 염증에 와서 이것들이 조금 이제 면역의 어떤 과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의 심장 근육 세포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기 심장 근육 세포가 파괴되면 이제 심근염이 생겨서 처음에는 나중에는 심장 근육이 이제 망가지는 그런 심부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런 이제 그 심부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심장내과에 이제 혹시 호흡곤란이나 뭐 그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심장내과에 찾아오시면 저희가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서 이런 심장 기능을 평가하고 그래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의한
어떤 심부전, 특히 심근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이것 또한 진짜 코로나가 빨리 종결되어서 이 또한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네. 진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동영상 보여드리고 측부 혈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하는 것은 이제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조금 심하게 막힌 정도의 상황에서 저희가 협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심증은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심장 동맥이 예를 들어서 한 70~80% 막힌 그런 상황의 어떤 심장 동맥의 상태에서 심장 근육에 피가 이렇게 잘 못 가서 허혈,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그런 상태의 심장 근육 상태가 되어서 흉통을 느끼는 그런 게 이제 협심증이라는 병인데요. 이 협심증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심장 동맥이 완전히 꽉 막혀서 100% 이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심근경색증을 전부 합쳐서 저희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말을 쓰고, 그 중에 심장 동맥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제 폐쇄돼서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이제 일부 저희가 심근경색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진님께서 네. 질문을 하나 더 남겨주셨었는데요. 심장 관련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네, 참 이분이 저는 직업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심혈관계의 어떤 진료, 연구의 수준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 100%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 분야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심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등.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네네. 드리겠습니다. 윤지쌤 TV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요즘 오메가3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오메가3가 혈관에 기름 끼는 거를 막아준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의학적으로 실제 효과가 있나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아마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심장 동맥이 딱딱해지는 병이 이제 심장 동맥의 동맥경화증이거든요. 심장 동맥이 딱딱해지면 그 딱딱해진 동맥에 이제 기름 덩어리가 조금씩 이게 기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동맥경화반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기름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의 것들을 이 오메가3 같은 어떤 기름 덩어리를 줄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조약을 먹게 되면 이런 심장 동맥에 그런 기름이 쌓여지는 것을 일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도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서 이런 약들은 어찌 보면 이제 보조식품 아니면은 보조약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약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온라인 질문에 이어서 다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질문을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질문들이 많이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네,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곽다미입니다. 제 진로가 법의학자인데 혹시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의학적 지식이 있나요? 아, 법의학자요? 네. 글쎄요,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 법의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법의학자니까 법을 전공하는 의학자. 그래서 일단은 의대에 와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이제 습득하는 그런 법의학 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수련을 받으면 이제 법의학자가 될 수 있고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의과대학에 가야 되니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에 와서 다양한
분야를 학문을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법학교실에서 이런 법의학자가 될 수 있는 그 수련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질문을 한 친구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친구의 질문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강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강연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전공들 중에서 순환기 내과라는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순환기 내과라고 이제 저희 관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순환기 하니 일반 사람들이 잘 그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심장내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왜 심장내과를 하고 있고 왜 그걸 선택하게 됐냐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맞죠? 예, 제가 심장내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심근경색증 같은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혈관을 뚫으면 환자분께서 행복해지는 그야말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중에서 심장내과가 아주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료를 함으로 해서 환자분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3D라는 그 용어를 심장내과에서 쓰는데요. 이 3D가 좋지 않는 3D가 아니고 좋은 3D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는 드라마틱, 두 번째 D는 딜라이트풀에서 굉장히 기쁨을 주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치료를 함으로써 제가 기쁨을 얻고 환자도 기쁨을 얻고 그래서 딜라이트풀 그리고 세 번째는 데피니트라는 의미는 제가 치료를 거의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라마틱, 딜라이트풀, 데피니트 그래서 이런 3D라는 측면으로 저는 심장내과를 선택했고 지금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3D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보겠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은 학생 질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여자고등학교 장희원입니다. 밤중이나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게 된다면 위독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방금 우리 학생 그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전구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 혈관이 조금 막혀 들어가면 이제 심장 근육에 이제 아까는 우리 심근경색증처럼 심장 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막히면은 이제 피가 좀 적게 가는 허혈이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평소에 내가 움직이거나 뭐 특히 움직일 때 뭐 산에 올라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을 했을 때 흉통이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심근경색증의 전구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흉통이 아주 심해졌는데 혹시 식은땀이 나거나 그리고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더 전구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심장내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정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심근경색증의 상황을 혹시 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119를 부르는 겁니다. 119를 불러서 자, 우리나라는 119를 부르게 되면 5분에서 10분 아니면 자, 응급차가 집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응급차에 여러분들이 목격한 환자분을 싣고 병원에 오셔서 뭐 전남대 병원에 뭐 심장내과에 오신다거나 이렇게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구 증상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이 왜 무섭냐고 하면 이 병이 걸리게 돼서 잘못하면 심장마비에 이르러서 심장이 멈춰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도 심폐소생술을 제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좀 완벽하게 잘 숙달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한두 번은 정말로 이런 심근경색증 같은 심장마비 일으키는 환자분들을 여러분 옆에서 목격하거나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응급 처치를 해서 병원까지 잘 오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심폐소생술 우리 모두 익혀가지고 소중한 생명 한 명 더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7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남부대학교 윤봉식 교수님을 모시고 게임은 재미있게 만들고 신나게 즐겨라 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문성고등학교 남기범 선생님께서 전염병과 세계사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장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영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